안녕하세요, 강병희의 세션비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첫 번째 전기 세단이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EGMP를 활용한 아이오닉의 새로운 시리즈 아이오닉 6입니다. 진짜 생긴 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게 생겼다. 이상하게 뭔가 첫눈에 딱 봐도 이 디자인이 범상치가 않죠. 사실 이 아이오닉 6를 디자인할 때는 그 모든 초점이 이 차의 공력 성능, 그러니까 얼마나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이 기류들을 부드럽게 타고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느냐, 이러한 특징들에 초점을 제대로 맞춘 그런 자동차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세단이 SUV보다는 이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가 유리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 부분에 있는 디자인들은 모두 다 이 차의 개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공력적인 특성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크게 열려있는 전동식 에어 플랩인데요, 이게 닫혀 있을 때에는 주행 냉각으로 들어가는 주행풍이 전체 공기 저항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완전히 막아 놓은 형태로 셔터를 닫아 놓고요, 이게 이렇게 90도로 열리게 됐을 때 주행풍이 아래로 들어가는 면적과 이 위로 들어가는 면적은 이 꺾여 있는 부분을 타고 안쪽에 있는 라디에이터 상단부를 때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들어온 주행풍의 저항을 받아내야 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에어플랩의 형상을 잘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부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도 이런 에어 커튼은 계속 존재했지만 특히 이번에 있는 아이오닉 6의 그것은 이 상하로 굉장히 크고 이 들어오는 입구가 다른 차들이 보통 이쯤에 있었던 거에 반해서 이 차는 더 센터 쪽으로 또 약간 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흡입구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막혀 있을 때 중앙 부분에서 공기가 타고 옆으로 흘러오는 그 기류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커튼의 입구를 조금 더 끌어당긴 형태를 띠고 있어요. 측면으로 살짝 오게 되면은 새로운 시도가 하나 눈에 띄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팬더와 이 범퍼와 타이어 사이에 있던 이 갭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거를 일정 부분을 막아주는 플라스틱 가니쉬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으로 에어커튼을 빠져나왔던 그 공기가 원래는 이 앞쪽에서 분산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다 더 가깝게 붙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형상을 띠고 있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앞쪽에 있는 범퍼 쪽을 오버행을 더 길게 만들어서 공기가 보다 부드럽게 이 공간이 있으니까 예각을 이렇게 날카롭게 가져가지 않고 부드럽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공력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카 하면 오버행이 짧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속도가 빠른 슈퍼카들 생각해 보시면 전륜 오버행이 굉장히 긴 차들이에요. 근데 이 EGMP는 아무래도 배터리의 이 공간 특성상 휠베이스를 아주 길게 늘려놓고 오버행을 좀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공기 역학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형태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짧은 오버행에서 오는 공력적인 불리함을 상당 부분 개선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20인치의 상위 옵션의 휠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으로 나오는 18인치 휠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완전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앞쪽에 있는 이 갭 리듀서와 함께 최적의 공력 성능, 애초에 이 차를 풍동 실험실에서 갈고 닦을 때 그 디폴트로 삼았던 그 디자인이 바로 이 18인치 휠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18인치 휠을 달고 있는 그 차의 성능이 또 꽤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약간은 불호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컴팩트한 형태의 하우징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이 차에서 보여지는 공력적인 특징입니다. 이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완전히 매끈하게 들어가는 뭔가 이 돌출되는 약간의 저항들까지도 줄여주고 있거든요. 이미 GV60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지만 기계식 세차장 들어가실 때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차를 정지해 놓고 기어를 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돌출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계식 터널 세차장에 있는 브러쉬들이 이게 다 앞에서 뒤로만 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브러쉬가 돌면서 이 문을 이렇게 딸깍 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설명서에도 보면은 세차를 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잠금 상태로 한번 눌러놓고 차 안에 있거나 아니면 내려서 문을 잠그고 세차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개성이 넘치는 부분은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세단에 이러한 엉덩이가 있었나요? 이 위쪽에 있는 윙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부에 또 이 윙렛까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감싸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와류 발생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레이스카에 달려있는 이러한 스포일러들은 차를 밑바닥으로 눌러주는 다운포스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요,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이 두 장의 날개들은 뒤쪽에서 생기는 난기류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운포스보다는 뒤쪽에서 끌어당기는 그 어떤 저항력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차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 상대적으로 이 양력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매끄럽게 공기층을 가르고 지나가는 목적이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윙 말고도 언뜻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는 이 측면부의 돌출 부위들 보이시나요? 네, 이 표면에 있는 기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원래 이러한 작은 기믹들은 토요타 브랜드가 하이브리드를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조금씩 쓰다가 이제는 현대도 정말 공력에 진심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을 좀 넣게 되었습니다. 맹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DC 콤보 아래쪽에 보면 이 플라스틱 커버가 항상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줄로 매달려 가지고, 제가 이번 지방 출장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충전기들이 고장나 있거나 통신 오류를 보이거나 아이디 인식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들 때문에 제가 충전기 앞에서 시간을 몇 분 동안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분 동안 제가 거기 가서 막 이거 왜 안 되지 하고 있으면 얘가 저절로 닫혀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 채로 모르고 저는 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장나지 않은 충전소를 찾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막 달걀거리는 소리가 차 뒤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봤더니 이러한 형태로 차가 가고 있더라. 이거 지금 EGMP들이 대부분이 다 이런 방식을 지금 쓰거든요. 모든 EGMP가 지금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굳이 이거 이렇게 놔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앞쪽 범퍼에서부터 이 거의 뒤쪽 패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아주 매끈한 형태의 언더커버로 다 감싸 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외부로 보이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소면에서 정말 모든 게 다 공력을 위한 어떤 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하나의 컵으로 A필러부터 지금 이 C필러까지가 넘어오는 아주 유선형의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공간에서 2열의 헤드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에는 실제 열려지는 면적은 훨씬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에도 약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지만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실 루프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공력의 진심인 자동차, 실제 주행에서는 또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지 가보겠습니다. 아이오닉 6의 기동성을 간단하게라도 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전남 GT에 있는 짐카나 챌린지 코스의 아이오닉 6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자세조 장치는 일단 다 꺼놓고 스포츠 모드, 그리고 이제 제가 후륜 모드로, 상시 후륜 모드로 해놓은 마이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참 처음 보는 데라서 코스가 굉장히 익숙지가 않습니다. 출발! 그래서 EGMP의 이 휠베이스가 긴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는 느껴집니다만은 그래도 살짝 아반떼 N처럼 이 후륜을 리프팅을 하는 이러한 느낌들도, 잘못했다,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라는 걸 한번 드리프트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통과해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약간의 파워 슬라이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후륜 구동의 느낌처럼 예쁘게 나오는 그런 모션들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후륜 모드, 후륜 상시 모드로 한번 바꿔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할 때 50km 이하에서는 여전히 전륜 모터 트랙션을 좀 걸어주기는 할 건데요. 근데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는 후륜으로만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짐카나 코스가 50km 이하 이상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후륜 상시로 놔도 사륜이 많이 개입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임의 차이가 느껴지는지 조금 더 FR 느낌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GT 짐카나 챌린지입니다. 이 코스 진짜 재밌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이게 후륜이라 확실히 출력이 덜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파워가 들어오는 이 느낌들이 확실히 스포츠 모드보다는 둔하게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고요. 발자국만 확실히 이게 움직임이 스포츠 모드가 훨씬 더 쾌활하게 느껴져요. 지금 후륜 상시 모드로 놓으니까 약간 거세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출력을 지금 100% 다 쓰지를 못하니까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 엑셀 온으로 해서 후륜 모드에 이 쫙 파워 슬라이드를 날리는 이러한 움직임도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버거워요. 스포츠 모드가 짱이네요. 짱이네요. 자, 스포츠 모드가 아이오닉 6 진리입니다. 이 스포츠 모드는 사륜이기는 하지만 후륜 상시보다 오히려 더 후륜 느낌에 가깝게 전달해 주는 게 있거든요. 생각보다 승차감 면에서 세단이기 때문에 더 안락하거나 뭐 이런 느낌들이 가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오닉 5 모델도 그 EGMP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하체도 좀 단단한 감각이었었고 노면 정보도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 6도 그 느낌에 굉장히 닮아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20인치 245mm 40 사이즈의 타이어를 달고 있기는 한데요. 이 노면의 정보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으로 가면 저속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승차감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한 60km 이하의 이러한 그 저속 레벨 구간에서 갈 때에는 약간 좀 단단한 느낌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아이오닉 6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휠이 18인치 스펙이었대요. 승차감도 그렇지만 에어로다이나믹스 면에서도 이 차의 디자인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였고, 이제 이 20인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위 옵션에 차별화되어 있는 스타일링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강력한 그립, 이제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전기차를 가지고 특별히 스포츠 세단 컨셉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20인치보다는 18인치 스펙이 훨씬 더 만족도가 좋고, 그리고 또 실제 고속도로에서 보여지는 실 전비의 차이도 20인치와 18인치가 생각보다는 좀 크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차가 언제나 그 옵션이 더 좀 좋다, 이런 걸로 승부수를 많이 띄워왔잖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날 아침에 차에 가보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이렇게 녹이 쫙 오렌지색으로 들어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오토 홀드 버튼을 3초 정도 길게 롱키로 누르고 계시면 앞쪽 계기판에서 브레이크 디스크 클리닝 켜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행을 하시면은 패드가 디스크 표면을 낮은 압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막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밀착을 시켜가지고 표면에 있는 이물질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일단 켜놓으면 따로 끄시지 않아도 일정 시간 동안만 작동을 하다가 자동 오프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할 때에는 다시 이걸 롱키로 누르시게 되면 이 클리닝 기능을 끄실 수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던 기능도 하나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이 팬의 풍량이 자동으로 소음이 적게 나는 낮은 풍량으로 돌아옵니다. 자, 저희가 매뉴얼로 풍량을 최대치인 8까지 한번 올려보고 전화를 한번, 자, 전화벨이 울리기도 전부터 풍량이 떨어지는 거, 풍량이 줄어들고 이제 벨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통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에어컨 소리가 지금 안 들리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서 통화를 끊으면 통화가 종료된 다음에 다시 원래 팬 스피드로 올라갑니다. 저 풍량이 4 이상, 지금 이 아이오닉 6는 총 8까지 8단계의 풍량 스피드가 있는데요. 4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화가 왔을 때 4까지 내려주고 통화가 끝나면 다시 원래 원래 팬 스피드로 돌아가는 그런 똑똑한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가 아이오닉 6의 사용자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전기차에서
길들이기 항목이 설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신차를 처음 구매를 하면 처음 몇 킬로 정도까지는 뭐 회전수를 많이 높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사항 문구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6는 그 어디에서도 길들이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뉴얼에서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다른 브랜드에서 원페달 주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엑셀 페달 하나만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컨트롤을 하면 가감속 정지까지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원페달 주행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부르고 있는 원페달 주행은 그게 아니었어요. 현대에서는 타 브랜드가 쓰고 있는 그 원페달 방식을 아이페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아이페달이 원페달 아니야?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차의 원페달 주행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이 왼쪽 패들 있죠? 플러스 패들입니다. 플러스 패들, 왼쪽에 있는 패들을 0.5초 이상 길게 롱키로 당기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자, 카메라가 있죠? 자, 왼쪽 페달을 쭉 당기면 이런 식으로 최대 회생 제동이 적용이 되면서 차를 완전히 세워주는 기능이다. 순간적으로 이 디스플레이가 맥스로 바뀌면서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지만 멈추는, 이 원페달 주행 주법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싫어서 결국 이 기능을 안 쓰시거든요. 페달을 조금만 살짝 밟으면 차가 뒤에서 당기는 것처럼 잘 안 나가고 앞뒤로 울컥거리는 이 이질감도 크고 또 멀미 난다고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페달을 막상 잘 못 쓰게 됩니다. 저도 별로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저도 보통은 주행할 때 레벨 제로로 놓고 쓰는데, 자, 이렇게 신호등이 바뀌었다 했을 때에는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롱키만 눌러가지고 차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오닉 6는 브레이킹의 이 반응성, 그동안에 있는 이 스포츠 모드는 가속 페달의 반응성을 변화를 시켜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세우고 싶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만 밟아도 빨리 속도가 떨어지는 거를 원해 하시는 이런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게끔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브레이크 모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노멀과 스포츠로 이런 식으로 페달의 반응성 자체입니다. 제동력의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내가 일정량을 밟았을 때 초기에 올라오는 브레이크 반응성들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기능은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나오고 있는 구동계의 이 커스터마이징 기능입니다. 구동 방식을 오릴 드라이브, 자동 오릴 드라이브, 그리고 이륜, 후륜이죠, 정확히는. 상시 후륜 구동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후륜 모드인데 사륜이 들어오네? 아이, 뭐야. 진정한 후륜 모드가 아니잖아, 이거는. 에코 모드를 사용할 때에는요, 기본적으로 후륜 2륜 구동 모드를 가려고는 하는데요, 에코 모드는 스로틀을 깊게 밟으면 앞쪽 바퀴에도 토크가 이 새끼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같다고. 잘 모르시네. 이 후륜 모드 상시로 해놨을 때에도 출발할 때에는 필요할 때 앞쪽 모터를 이용해서 트랙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르막에 각도가 올라가니까 앞쪽 바퀴 모터가 살아나네. 이 새끼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자, 이 차량에는 완전한 이 전자식 브레이크 부스터가 달려 있습니다. 과연 시동이 꺼졌을 때 작동을 할까요? 오! 시동이 꺼졌습니다. 약간의 덜컹하면서 시동이 꺼졌는데, 오, 일단 멈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멈춘 후에는 자동으로 기어가 P로 체결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주행 중에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게 되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서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여전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연기관 차들이 시동이 꺼지면 그 진공으로 이 서보 그 부스터가 작동이 안 돼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딱딱해졌지만 여전히 강하게 누르면은 차를 세울 수가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한 10번 정도 브레이크를 연달아 밟아봤을 때에도 페달 감각 자체도 변하지도 않았고, 매번 밟을 때마다 똑같은 양만큼씩 감속력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30분 동안 가속도 좀 했다가 회생제동도 테스트를 좀 해드리고, 이렇게 지금 타고 왔는데, 지금 평균 전비가 약 6.12?
이 정도를 마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차를 가지고 전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거리를 달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시속 한 70에서 80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페이스에서는 사실 8.0 정도의 전비를 보여주기는 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100km 정도로 달릴 때에는 한 6.0에 근접하는 전비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페이스를 조금만 올리면 4.9, 5.0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속도의 제곱으로 해서 이 주행 항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결과예요. 그리고 다른 eGMP의 SUV 모델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에는 여전히 아이오닉 6가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전비면에서의 우월성이 좀 더 도드라지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자, eGMP가 이제 어느덧 벌써 4개의 차종이 나왔습니다. 진짜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주관적인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만족도. 실내 인테리어면은 아이오닉 6가 1열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에게는 1등인 것 같습니다. 이 센터 터널이 진짜 수평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충전 중에 뭔가 랩탑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사물을 보거나 뭐 아니면은 뭘 올려놓고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약간 책상 겸 테이블 겸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괜찮은 디자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상하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물건들도 따로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이런 부분들도 갖춰져 있고요. 하지만 2열 공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1열 위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아이오닉 6가 1등, 그 다음에는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GV60, 그리고 EV6. 승차감 부분은 GV60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6, 그 다음에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순? 확실히 이 아이오닉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현대차 쪽 부분들이 정말 의외로 이 노면 정보들이 좀 더 많이 올라오는 편인 것 같고요. 핸들링 특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기아 EV6가 가장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를 가지고서 진짜로 그 원하는 대로 오버스티어를 통제를 하고 드리프트를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후륜 모델은 뭐 당연히 쉽지만 사륜 모델에서도 그게 잘 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두 개의 별도 엔진이 달려있는 축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슬라이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딱 필요한 만큼의 일을 앞뒤가 나눠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어 로직을 갖췄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는 저는 이제 GV60과 그리고 아이오닉 5 모델이 좀 비슷한 느낌들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오닉 6가 새롭게 지금 나오면서 아이오닉 6가 이제는 두 번째로 핸들링이 그래도 재미있는 차. 확실히 이 코너에 들어갔을 때 그동안에 나왔던 eGMP들보다는 더 바닥을 잘 물고 무게중심을 낮게 깔고 들어가는 이러한 특징들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eGMP에 있는 모델 중에서 제가 딱 하나를 골라서 구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EV6의 GT 라인 325마력 버전. 스타일링도 전 개인적으로 EV6가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차로 드리프트 했을 때에 분명 사륜이지만 후륜같이 움직이는 그 모션이 너무나도 저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EV6 GT 라인을 고를 것 같아요.